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에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의대생보다 빠른 김정은의 사과. 김정은이 사과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한 지도자는 처음인데요. 물론 많은 지도자가 있던 게 아니다 보니 유독 눈에 도드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사과로 밝혀진 사실은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왕래되고 있었고 한 나이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집중됐던 국힘당과 여론의 집중 포화가 전쟁 불사를 외치며 북한의 만행에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의 사과로 이내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 알리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 공개 및 입장 발표하며 무엇인가 국민께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협력, 평화를 거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댓글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분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국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당 안철수까지 나서 정치 공세를 폈는데요. 김정은의 사과로 상황이 또 바뀐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남측에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침몰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위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는데요. 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칙이 승인하는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규칙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계 근무 수칙에 따라 사살한 것은 맞지만 총격 후 현장에는 시신이 없었으며 방역 규칙에 따라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이한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일단 막았는데요.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빨강과 파랑, 흰색을 새 당색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이 공식 색상과 새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색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고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한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탈피해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로고가 공개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이 로고는 역시나 많이 본 거였습니다. 우선 국내 증권사인 대신증권 마크와 거의 유사했는데요. 다른 게 있다면 색깔이 다를 뿐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주변국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아사히 TV와 마크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점점 외구화돼가는 국힘당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이 새로운 색상과 로고를 확정했습니다. 본래 화합을 의미하는 취지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담으려 했으나 노란색이 빠지고 하얀색이 추가됐는데요. 당 로고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을 모티브로 형상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애민정신이 왜 나옵니까? 흉내라도 좀 내고 그딴 소리를 해야죠. 애민정신입니까? 애먼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은 24일 새로운 로고와 색상을 공개했는데요. 본래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새 로고와 색상을 18일쯤 공개하려 했으나 당의 의견 수렴 절차가 늦어져 20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자 21일로 공개가 미뤄졌는데요. 결국 22일 의회총회 이후 긴 수렴 과정 끝에 이날 최초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색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며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의미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로고와 관련해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한글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국민이라는 단어의 기억과 미음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1년도 못 가는 당명과 마크를 언제까지 국민이 외워줘야 합니까? 이름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사기를 친다는 건데요. 한번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잽싸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돈도 여유가 있다면 얼굴도 좀 고치면 더 좋아 보이는 건데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지워내는 거죠. 그게 지금 국힘당이 하는 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로고와 색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정당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 다짐, 이번엔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제발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힘당 로고를 계속 보고 있자니 아트박스와 도미노 피자가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저만 그러는 건가요?